안녕하세요. 10월 DBC 5주차 사회를 맡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하경희입니다. 앞서 3주차에서 배우신 탱코와 기억하실 텐데요. 10가지 성공 습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1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6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는 너츠앤볼츠 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아메이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이길동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글 드림 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길동입니다. 오늘은 내셔널 컨벤션이 부산에서 열려서 많은 분들이 아마 차를 타고 이동을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이렇게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너츠 볼츠 이렇게 원입니다. 너츠 볼츠라는 게 우리의 이제 시스템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탱크화라는 이렇게 핵심 시스템이 있고 너츠 볼츠가 있고 또 이걸 드림팀만 가지고 있는 8단계 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츠 볼츠는 너트와 볼트를 합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너츠 앤드 볼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연합이 되다 보니까 너츠 볼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영어 단어입니다. 뭐뭐에 대한 이렇게 기본이라는 그런 뜻도 되고 또 핵심이라는 뜻도 되고 또 상세한 내용 세세한 내용이라는 뜻도 됩니다. 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일까요? 이렇게 암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탱크화에 대한 이렇게 세부 상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 속에 빠뜨렸는데요. 저는 암에 하기 전에는 대학에서 영미문학을 강의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미소설을 전공했고요. 이렇게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또 이렇게 제가 정말로 한참 이렇게 나름대로 저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시기 때 저는 암회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를 제가 오늘 하게 되는데요. 자, 맨 첫 번째가 사업 시작하기입니다. 사업 시작하기. 아마 입교하신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주 낯설기도 하고 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러 온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멘은 어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떤 거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 수 있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총 갖고 있는 자산이 10억인데 내가 100억을 투자한 그런 사람의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10억을 투자한 그런 느낌.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또 많은 종업원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많은 사람과 또 많은 또 주변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행태를 생각해 보시면 사업이 뭔지 조금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이 갈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업이라는 생각을 안 해도 아메이를 이미 여러분 5주차 그리고 또 추석이라는 명절도 보내고 5주차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되새겨 보십시오.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할까요? 아마 변화를 해야 될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도 변화를 하고 있지만 정말
아메를 하기 전 저희 모습과 지금 모습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할 것인가, 굳이 이게 굉장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변화도 내가 하겠다. 내가 자그마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어야만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시작할 때 주로 이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마음가짐과 자세 갖추었죠. 그리고 정말 아메 사업은 꿈하고 정말 연관이 많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가시화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꿈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시화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갖는 게 여러분 사업의 진도에서 또는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스폰서에 대한 확신, 시스템에 대한 확신. 나는 지금 많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이 연습입니다. 좀 더 여러분이 그러면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면 사업의 크기와 가치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 충분한 학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품, 회사, 스폰서, 시스템 모든 것들이 좀 더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결단입니다. 사업은 결단이라는 단어를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정말 왜 그러냐면 결단을 내가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결단은 큰 결단도 있고 작은 결단도 있고 본인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제대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취미 활동, 시급한 일, 잠시 보류. 영원히 보류하는 건 아닙니다. 잠시 보류하고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업을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초기에 준비할 일, 먼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팅 참석 시간 내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같이 STB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또 보조자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초기에 유의해야 할 사항. 이걸 제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되게 또 나름대로 이게 의미가 있고 이거를 제대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전문가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전문가? 아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제품 전문가, 시스템의 전문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초기에 그냥 아직 전문가가 되기 전에 이렇게 주위에 막 물어보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굉장히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 물어보는 이게 뭐냐, 아직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내한테 이익이 되면 모르겠지만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방식으로 사업하지 마십시오.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은 매뉴얼이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뉴얼과 시스템은 굉장히 오랫동안에 이렇게 경험과 이렇게 많은 노하우들이 이렇게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매뉴얼과 시스템 하나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에 이렇게 한국 아메이만 해도 30년이 넘고 이렇게 미국 아메리카 다 이렇게 글로벌 아메이 다 합치면 60년 훨씬 넘는 그런 이렇게 노하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내가 무시하면 여러분의 사업은 그렇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에 직접 보이지 않으면 노를 쉽게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창회 개모임 등에서 전하지 마십시오. 이것들도 이렇게
동창회 계모임을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용감하게 하는데 그거는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있으면 거기서 한 명이 반대하면 우호적인 9명도 같이 반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를 그러면 오히려 참여하더라도 따로 하나씩 한 명씩 만나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에 초대하지 마십시오. 분쟁은 줄여야 되는데 내가 분쟁을 계속 만들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여섯 번째,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배움을 이렇게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후원만 하다. 이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미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후원을 진짜 후원이 중요한 거예요. 후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미팅을 이렇게 우선시하지 않는 후원은 이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울 생각이 없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조금씩 내가 이렇게 저성장하거나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코드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코드에 만든 사람만, 나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만만한 사람만 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코드에 맞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에 맞는 사람 하면 이 세상 사람의 10%밖에 못하게 됩니다. 90%를 버리게 됩니다. 여덟 번째, 사과다운 용모와 복장을 갖추십시오. 넥타이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겠죠. 내가 사과다운 어떤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거기에 맞는 것들을 아마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번째,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윤영민 리더님 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크기만큼 성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부정적인 것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귀 기울일 시간을 이렇게 오히려 더 내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부부 후원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것도 분쟁도 없애고 이렇게 부부 같이 후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총 6개 중에서 오늘 할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꿈 가꾸기. 꿈이 되게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꿈이 중요합니다. 저도 꿈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꿈이 아니라 드림 빌딩이라고 해놨습니다. 드림 빌딩. 꿈을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내가 하나씩 꿈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꿈 가꾸기, 꿈 가꾸기에는 왜 꿈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공적인 업적, 아메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도 모든 성공적인 업적에서는 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 어떤 성공도 물어보면 대단한 분들도 대단한 업적도 거의 대부분 꿈으로부터 어떤 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쨌든 전 세계 최고 부자인데 이분도 어릴 때 화성으로 가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테슬라도 만들어지고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자신의 꿈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그 꿈이 더 확실히 다가오고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꿈을 정말 상상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지 마시고 내 꿈을 진짜 상상해서 내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아까 이렇게 많은, 다시 중복이 될 수 있지만 꿈입니다. 꿈. 그렇죠? 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희망에다가 내가 믿음을 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될 거야.
그런 희망과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게 이렇게 꿈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재정의 자유이든 뭐 어떤 행태이든 내가 꿈이 있으면 그 꿈에 대한 희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꿈이 더 절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꿈을 꾸지만 그 꿈은 왜 꿈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화산이 폭발할 때 이렇게 밑에 마그마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터지는 게 무슨 자극이 있어야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 잠재력이 어떤 촉발되는 이렇게 그런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갖고 있을 때 그 잠재력이 이렇게 최대한 발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꿈은 잠재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 촉발제, 이렇게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꿈. 여러분의 꿈을 한 번 더 다시 뭐 나중에 두 번 다시 몇 번 더 강조되겠지만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어쨌든 내가 꿈이 있으면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꿈은 큰 꿈일수록 이렇게 거의 대부분 자기계발서에서는 큰 꿈일수록 여러분의 성공에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큰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면 혹시나 내가 너무 큰 꿈을 꾸면 실패하지 않을까, 또 내가 너무 큰 꿈을 꾸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큰 꿈 자체, 그래서 많은 사람 따지면 오히려 꿈을 작게 해서 하나씩 키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 꿈이 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꿈을 성취해 나가는,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드림 빌딩에 나가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반드시 생깁니다. 내 꿈이 크면 클수록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너무 꿈이 크면 어떤 또 문제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목표 설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꿈은 구체적으로 시각화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꿈은 이렇게 휘발성이 되게 강합니다. 아무리 결단을 하더라도 우리 작심삼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적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또는 사진을 가지고 오려 붙이고, 약간 그게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꿈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굉장히 내한테 엄청난 결과를 이렇게 너무 벽에 붙이기 힘들면, 어디에 붙이기 힘들면 끊임없이 그 꿈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목표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메이를 결정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마 입교하신 분들은 야, 진짜 정말 이제 진짜 무서운 말들이 나오네.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 봐. 네, 맞습니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뭐냐면요, 내가 진짜 꿈이 있으면, 그 꿈에 달성 날짜만 넣으면, 언제 내가 그 꿈을 이룰 거야, 이것만 넣으면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꿈에다가 달성 날짜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이분들은 한결같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꿈을 향해서 도전한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계획을 아까 큰 꿈이 유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꿈을 한꺼번에 굉장히 크게 세우면 그게 부담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것들을 이렇게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1년, 2년, 3년 후에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자, 내가 1년에 어떻게 하고 2년에 어떻게 하고 3년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된 3년에 내가 3년째 다이아몬드 역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3년에 그러면 2년째에서는 에메랄드나 이렇게 사파이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1년 안에는 파운더스 PT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역산으로 하게 되면 내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명확한 이렇게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파운더스 PT가 되려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파운더스 PT는 이렇게 SP를 12번을 하니까 매달 그러면 SP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매달 SP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SP는 21%니까 21%를 가기 전에는 내가 3%, 6%, 9%, 12%, 15% 이런 걸 연습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한 달의 계획이 나오는 거죠. 한 달의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쪼개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한 달에 10명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10명 많겠지만 내가 이번 주에 그냥 한 주에 하루에 한 명을 꼭 만날 거야. 실패하더라도 일주일에 3명은 만날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다 그 실전 계획을 쪼개면 내가 하루에 한 명을 정말 만나는 거 그것만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다이아몬드라는 건 크지만 하루에 한 명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겠다. 이것은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산 스케줄링으로 해서 실천 계획을 쪼개서 그리고 뭐와 싸워야 되나? 숫자와 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한 명 이상을 만날 거야. 내가 하루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한 건 할 거야. 그 숫자와 일주일에 3건을 할 거야. 그 숫자와 싸워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일주일에 절대로 3번 이상을 할 거야. 그 숫자와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와 싸우는 거. 나와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사업 설명 반대하시는 분하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숫자와 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SP, 파운더스 PT는 내가 단기간에 어떻게 하겠다. 중기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하겠다. 장기는 다이아몬드를 하겠다. 그리고 더 큰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기는 SP, 파운더스 PT를 하겠다. 중기는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를 하겠다. 장기는 내가 크라운 MS까지 가겠다. 이렇게 10년 계획을 세우셔도 되고 20년 계획을 세우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세부 목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스폰서와 업라인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단 작성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정말 재미없게 전부 다 글자만 넣었는데 유일하게 그림 하나 딱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나무의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는 저 나이테의 제일 가운데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작은 핵 같은 작은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나이테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아주 작은 저 원 안에 내가 3명에서 5명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교성이 없더라도 3명에서 5명 정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저 속에서는 3명에서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10명, 20명.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50명, 이렇게 80명, 100명. 그 다음에는 100명, 200명. 이런 식으로 내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어떤 아는 사이에 어떤 긴밀도라든지 그 사람이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까운 사이이다. 그런 것들이 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이 사업을 전달하다 보니까 저 속에 이렇게 몇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거의 사람들은 저 3명, 5명한테 맨 먼저 알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도 조심하시고 여러 스폰서님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기 3명에서 5명을 알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에서 만일에 내가 총 5명의 어떤 사람인데 거기서 3명이 반대하면 내 머리 말고 내 몸이
아주 감각적인 내 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저희 아내 사업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저도 뭐 얼마 반대하지 않고 2달 이후에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맨 먼저 사업 설명을 한 사람들도 이렇게 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히 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만일에 제가 저희 아내가 먼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제가 이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심한 반대를 받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더 강의를 듣고 또 다시 또 책을 읽고 이렇게 엄언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도 겨우겨우 살아나서 세 번째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히 강한 반대를 받으니까 세 번째는 반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반대 같은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중에는 또 좋은 반응이 있는 사람, 그냥 좋은 반응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대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 그게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단을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아마 저 속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그 인계점만 넘으면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10명에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뭐 반대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명단을 어떻게, 명단은 뭐 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아메 사업에서 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어쨌든 이 사업은 확률 사업입니다.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사람을. 누구를 그러면 작성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시간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 자유로운 여행을 원하는 사람, 노후 준비를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막 적었죠. 어떤 사람을 적으시면 되느냐면 대한민국 사람 다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 생활 필수품을 쓸 수 있는 사람, 치약 시술에다 쓸 수 있는 사람 다 적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인드와 여러분의 어떤 꿈의 크기만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명단 작성할 때 뭐 원칙이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무작위로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보고 적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을 떠올려서 계속 무작위로 적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무작위를 내가 30명, 50명, 뭐 이렇게 100명을 적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스폰서 상담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계열별로 이렇게 그때 다시 이제 무작위로 작성한 다음에 계열별로 분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도 여러 종류죠. 결혼을 했으면 친가도 있고, 이렇게 또 시가도 있고, 처가도 있고, 또 그러면 이렇게 이모 쪽도 있고, 고모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종류가 많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부터 직장 동료도 또 다양할 수도 있고요. 또 취미 활동에 또 사회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계열별로 이렇게 여러분의 스폰서 업라인과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최소 몇 명을 적을 것인가,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 몇 명을 적으라는 그런 말이 없이 이렇게 적어와서 7명을 적어갔는데 스폰서님이 되게 핀잔을 주시더라고. 아는 사람이 그밖에 없느냐고. 그래서 하루 주겠다, 50명을 적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0명 적는다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그 50명 적은 것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추가로 명단이 내가 추가한 거기에서 많은 사업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무작위로 작성을 할 때 그냥 내가 계속 생각을 떠올리는 거 나름대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인드가 좋아질 때는 명단이 많아지고, 마인드가 약해질 때는 명단이 적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떠오를 때 수첩에 늘 이렇게 명단을 추가하는 난을 두고 늘 추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남과 초대입니다. 참 이게 처음에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 홈 미팅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뭐 스폰서가 아마 여러분의 스폰서가 홈 미팅을 주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벨로 또는 뭐 에메랄드 벨로 또 뭐 파운드 스피티 벨로 이렇게 건강 미팅을 하시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또 북 미팅을 여러분 스폰서가 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시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걸 드림 전체로 또 이렇게 기초 사업 설명 OM 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만남과 초대의 방법이 다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홈 미팅에 초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건강 미팅에 초대할 때는 북 미팅에 OM에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만남과 초대에 관해서는 스폰서와 업라인에 뭔가 긴밀하게 상담을 하는 게 요즘은 굉장히 더 필요하다. 최근에 와서는 이게 너무 SNS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폰서 업라인들과 상담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1대1 미팅을 할 때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잡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그분을 초대할 때는 스폰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학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난 후에 이제 초대하는 게 더 좋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하는 거, 그거는 저는 100%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딱 하겠다고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왜냐하면 여러분은 경험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 스폰서 온라인도 경험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노하우를 믿으시고 같이 함께 이렇게 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하기 쉽거든요. 그런 것들 정말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나는 당당하지 당당하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내가 더 꿈을 가시하고 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당당하고 주도적인 나의 언어, 그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잡을 때 막연하게 잡지만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 또 차기 약속을 반드시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할 때 전화로 내가 할 때는 되도록이면 짧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화를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덕이 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인 부부 초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시스템에서 어떤 데는 이렇게 그런 초대하는 것들 잘 모르니까 어떤 그 초대하는 대화의 순수와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FORM이라는 이 방법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대화로 풀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의 스폰서와 같이 FORM을 이렇게 제대로 배워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가족 이야기 하고 그다음 취미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직업적인 이야기 요즘 너희 신랑 그 회사 어떻게 잘 다니고 있어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취미 같은 것도 행편도 안 되는 게 골프 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설령 그렇더라도 이렇게 골프 정말 이렇게 너 남편은 좋아하는가 봐. 그거 정말 재미있다던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이라는 메시지를 반드시 이렇게 사람들은 돈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쉽게 잘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 먼저 나도 직장 생활 20년, 30년 해도 정말 이렇게 재정적으로 쉽게 자립이 잘 되지 않더라. 이렇게 내 먼저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또 강조하지만 주의사항은 대화 중에 주도성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끌려간다든지 이렇게 마치 거지 동냥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내 말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쉽지는 않습니다. 주도성도 잃지 않고 경청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이렇게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업 설명.
6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저는 당연히 이렇게 사업 설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설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꿈을 가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행동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업 설명하는 게 우리 사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렇죠. 이렇게 사업 설명을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쉐더 플랜 이런 단어를 안 썼습니다. 저는 스피커드 플랜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쇼드 플랜, 사업 계획을 보여주라,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라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쉐어드 플랜, 사업 계획을 공유해라. 당신의 어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누구가 공유하세요. 이렇게 암에 대한 목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 공유하는 게 바로 사업 설명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쉐어드 플랜은 되게 정말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사업 설명의 횟수와 사업 성장 속도는 비례한다. 당연하겠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이아몬드와 비다이아몬드의 차이는 사업 설명 횟수의 차이일 겁니다. 다이아몬드와 크라운 엠베서더의 차이는 사업 설명 횟수의 차이일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내가 이렇게 주도 면밀하고 아는 사람이 많고 대단하더라도 사업 설명을 많이 한 사람을 이길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하는 목적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건데 저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내가 아메이 하는 것을 알리는 것. 내가 아메이를 하고 있다. 내가 아메이를 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비전을 알리십시오. 나의 꿈과 목표를 알리십시오. 그게 훨씬 더 아무리 대단한 이렇게 멋진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더라도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목표를 알리지 않으면 그분은 이렇게 그렇게 반응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좀 어색하게 제대로 아직은 완벽하게 사업 설명을 못하더라도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살아있음을 확실히 알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이렇게 저도 결국은 내 말을 알아먹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누구도 다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주의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하는 것. 처음에는 스폰서가 3번에서 4번 또는 10번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설명은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 같은 경우는 팔로 이런 것들은 스폰서 같이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부에게 동시에 사업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설명 내용과 방식을 자주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너무 자주 바꾸는 것보다 시스템대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나중에 경험해 보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사업 설명을 하러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좀 이렇게 표정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혹시 같이 가는 경우에 이렇게 스폰서를 프로모션을 덜 하고 두 분만 스폰서 제가 자기들만 아는 사람이니까 두 분만 이렇게 너무 친한 척 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중간에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아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질문이 하게 되면 그 질문을 메모해 놨다가 사업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씩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끊어지는 거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과 논쟁하지 말 것. 여러분은 논쟁하지 않을 것 같아도 실제로 여러분이 이 사업을 제대로 배운 다음에 필드에 나가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나도 모르게 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하면 잃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그 순간에 풀어주기는 다 풀어주지만 이렇게 내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아메가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거기에서 아니라고 막 엄청나게 하는 넌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 수 있어? 어떻게 아메를 다단계로 생각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역발산으로 훨씬 더 발음이 잘 안 되는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맞아 아메 다단계 맞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너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왜 너는 그런 걸 해? 그럼 친구야, 너가 생각하는 다단계가 뭔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해서 하나씩 내가 이렇게 조곤조곤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논쟁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리고 또 논쟁을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논쟁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뭘로 가지고 하느냐면, 표정으로. 여러분들은 한마디 안 하는데, 내 친구가 반대해서 내가 아주 안전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나와 논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쟁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모습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내가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분이 잘 모르는 거 내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메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을. 그래서 하나씩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설명 후에 후속 조치는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약속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이 되지 마시고 확률을 믿고 신이 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내가 마치 비평가가 되거나 이렇게 관찰자가 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신이 되지 말고 확률을 믿고 스폰서를 믿고 이걸 드림 시스템을 믿고 그냥 해보십시오. Just do it. 하시면 그 누구도 해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화이팅! 너츠앤볼츠 원 강의를 해주신 이길동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마지막 강의인 너츠앤볼츠 2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글드림 업!